나 이다음 씨랑 계약 좀 하게 해줘요. 병원 밖으로 못 나가, 알았지? 누구 이다음 씨 어디가 아파요? 시한부 환자한테 시한부 연기시키는 게 재밌습니까? 4화의 마지막 씬은 우리의 캔디발랄 다음이 콘크리트남 이재하를 무너뜨리는 비오는 날의 격정적인 키스씬이었습니다. 시청률이 저조하다는 여론에 남궁민 배우가 얘기했지요. 5화까지 보고 이야기하자고. 역시나 3화부터 치고 올라오는 감정선이 4화에서도 숨을 죽이며 집중해서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보게 만드는 묘한 흡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회부터 4회까지 그들의 감정선을 쭉 따라가며 시청을 하다가 4화 마지막 씬에서는 저도 모르게 울컥했더랬습니다. 5화 내피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년 전 청룡상 감독상 각본상을 수상한 그의 입봉작 청소. 그때 신인 배우 최서영은 계속해서 NG컷을 외치는 감독 이재하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극중 캐릭터 분석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문제의 캐릭터 분석은 감독인 이재하조차도 안 되고 있었습니다. 울어도 컷, 웃어도 컷, 무표정도 컷, 다 아니래. 그럼 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6개월째 이 집을 청소해주는 남자한테 편지로 고백을 받았는데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데 사랑하는 것 같대. 그런데 사랑에 빠진 것 같은 표정을 어떻게 지어요. 5년 전 그때 감독인 이재하는 서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비밀인데 내가 잘 몰라서 이 영화 만드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뭔지 잘 몰라서. 여러분, 이 장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다음이 이재하를 보고 왜 콘크리트 같다고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명색이 감독인데 이재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한다는 걸 아직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픈 엄마를 간호도 안 하고 밖으로 촬영장으로만 돌아다니던 아버지, 그리고 당신의 작품 속 여자 주인공 김진여와 바로 터져버린 연문설. 그 가운데 쓸쓸히 죽어가는 엄마의 모습을 혼자 지켜봐야만 했던 재하는 그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재하는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년 전 재하는 과연 최서영을 사랑을 하기는 한 것일까요? 그때도 재하는 사랑이란 감정을, 아니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의 캔디발랄 다음은 다릅니다. 둘이나마 대본 리딩을 연습시키는 재하. 대본 연습을 하면서 둘은 극의 리얼리티를 가지고 처음으로 의견 대립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문 하나에도 리얼하지 않다며 이해가 안 간다 하고, 재하는 이 영화는 표면적으로는 멜로지만 제일 필요 없는 게 사랑이라 말하는데, 다음은 그런 재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에 필요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 장면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분석 들어갑니다. 조금은 캔디발랄한 다음의 오버스러움은 전여빈 배우의 다음에 대한 캐릭터 분석이었죠. 그녀는 다음에 대한 캐릭터 분석을 햇살 같은 사람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전여빈 배우는 드라마 속의 영화인 하얀 사랑에서 다음이 역할할 극중의 배우 연기와 그리고 드라마 속의 밝은 대비되는 연기의 톤을 구분해야 했었지요. 배우로서의 전여빈은 지금까지의 필모그래피를 보더라도 연기력으로 폄하될 배우가 아닙니다. 극중에서 전여빈 배우가 맡은 다음의 역할은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부 역할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여러분은 정말이지 심하게, 아주 심하게 아파 보셨나요? 심하게 아프고 죽을 날 받아들이면 창밖을 보면서 그 같은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신경이 예민해지고 온 집안 식구들 힘들게 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더 이상 삶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의욕도 목표도 놓아버리게 되고 스스로를 포기하는 방관자적 입장이 돼버리기 쉽습니다. 그 속에서 새를 보고 하늘을 보고 꽃을, 벌을,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매일같이 스쳐 지나가는 그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 그런데 8살 때부터 아파온 다음이, 그것도 시한부 판정을 받은 다음이 새를 보고 하늘을 보고 꽃을, 벌을, 사람들을 보며 그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스스로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이건 정말로 쉽지 않은 대단한 것이지요. 다음은 8살 때부터 아파온 그 오랜 시간 속에서 스스로 단련이 되어 온 것입니다. 8살에 병이 걸렸는데 그 오랜 시간을 죽음이라는 아이와 함께 하면서 단련이 되어가며 그러면서 어느 순간 다음이는 깨닫게 된 거예요. 주어지는 매 순간순간이 너무 애틋해지고 자기한테는 다 명장면이 되고 당신들은 그냥 흘려보내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이 짧은 순간순간들이 자기한테는 다 로망이고 판타지가 되고 그렇게 어느 순간 사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존재 자체가 사랑이 되어버린 다음은 제일 필요가 없는 게 사랑이라는 재아를 이해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 재아에게 다음은 새들을 보여주고 꽃을 보여주었지만 재아는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눈앞에 인식되어지는 모든 존재들이 다 그렇게 모두 다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요. 재아는 말합니다. 세상에 그런 꽃밭만 있는 게 아니라고. 허울 좋게 사랑 타령하다가 뒤통수를 맞고 끝까지 외로워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안타깝지만 재아는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극중 이재하의 영화는 점점 대본대로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정이 납득되지 않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다음, 그리고 그 곁에서 조용히 호흡을 맞추며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재하, 다음에 따뜻한 진심, 그리고 사랑을 향한 집요하고도 단단한 열망이 조금씩 재하의 마음에도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대본의 내용이 바뀔 것만 같습니다. 다음은 이 영화를 통해 감독 이재하도, 영화도, 심지어는 재하 아버지의 과거까지 사랑으로 고쳐내려는 사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이란 감정에 서툴렀던 재하는 그녀를 통해 비로소 사랑을 배우고 언젠가는 자신이 증오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이 영화는 사랑을 몰랐던 한 사람과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이 함께 완성해 나가는 마지막이자 처음인 사랑의 장면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다음이 말하지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런데 키스할 수가 있어요? 현상이가 규원이한테 그러잖아요. 재아가 답합니다. 아 그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 적어놔요.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좋은 질문이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날 많이 이용해요. 날 많이 이용하라는 재아의 말을 들으며 우리 캔디발랄 다음이 야릇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이재하 감독의 집으로 쳐들어간 것입니다. 한밤중에 무턱대고 쳐들어가 비 내리는 밖으로 재하를 불러낸 우리의 캔디발랄. 다음은 다짜고짜 재하를 비오는 거리로 내려오게 만들고 우산도 없이 같이 비를 맞자고 합니다. 뭐 하는 짓이냐며 놀라는 재하에게 감독님이 진짜 안 할 것 같았는데 진짜 대쪽 같다며 핀잔을 주는 다음이 말합니다. 이런 기분이었구나. 지금 감독님처럼 겁에 잔뜩 질려있는 나한테 우리 엄마가 비 맞는 법을 알려줬거든요. 치사하게 엄마 얘기를 하냐는 재하에게 다음은 콘크리트 같다며 핀잔을 주고 둘은 그렇게 우산을 내려놓고 함께 비를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음은 재하의 안경을 벗기며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재하는 더 뜨겁게 다음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지요. 아무래도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씬 넘버 30. 캔디 발랄은 마음이 없는 남자와의 키스가 뭔지 알고 싶었나 봅니다. 아니, 대본 연습을 핑계로 다음은 마음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같았던 재하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 네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서영과 사귄다고 말해버린 정우에게 그저 썸을 타고 있었던 서영은 화를 내지요. 네 상대역이 있는 자리에서 그것도 3개월을 마주봐야 할 감독을 앉혀놓고 그것이 할 소리냐고. 기자들도 부르지. 너는 상식이 없는 거냐? 예의도 없냐며 화를 내던 서영은 정우의 집에서 나와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재하에게로 갔던 것이죠. 그러나 연락도 없이 재하에게 간 그녀는 쏟아지는 빗 속에서
재하와 다음이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뜨게 되지요. 극 중에서 다음이 아픈 사실을 밝혀내는 빌런으로는 현재 두 사람이 예측됩니다. 다음의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서영입니다. 이미 병원 응급실에서 다음이 의식불명 직전의 상태까지 갔음을 목격했고 한국대 병원으로 보내달라는 말을 들은 유일한 사람이죠. 그리고 5화에서 주치의를 직접 찾아간다는 복선은 그녀가 진실을 눈치채려는 결정적인 액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걸 재하에게 곧장 알릴까요? 아니요. 서영은 유예합니다. 말해버리면 서영도 그들 둘의 감정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이건 서영이 감정을 거두고 기회를 유예하는 심리적 선택입니다. 따라서 5화에서는 확정은 못하지만 강한 의심, 그리고 재하와 다음을 향한 복잡한 질투와 한편으로는 보호심이 공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은 이 둘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빌런은 남재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남재인, 영화 하얀 사랑의 첫 대본 리딩 현장에서 다음을 만난 다음의 대학 동기, 하얀 사랑에서 간호사 역으로 나오게 될 그녀는 아역배우 출신으로 다음 교영과는 대학 시절 연극영화과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리딩 현장에서 주인공 자리에 앉아있는 다음이를 마주하게 된 남자인은 다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아역배우 출신으로 지금까지 쭉 방송 생활을 해온 그녀의 입장에서는 5년 만에 갑자기 주연배우로 나타난 다음에게 시기, 질투를 하면서 다음의 약점을 캐기 위해 계속 다음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비오는 날의 격정적인 키스씬 이후로 다음과 재하의 러브라인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키스 이후 두 사람의 감정의 극점은 올랐지만 다음날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음은 이 키스의 의미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재하 역시 당황한 상태로 무의식적 회피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하는 다시 영화 작업에 몰입하며 감정 정리를 미뤄보려 하고 다음은 대본 리딩에 들어갔을 때 재하의 거리 두기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이 장면이 리얼하냐 아니냐로 충돌하게 되고 그 갈등은 곧 다음의 감정이 더 깊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하는 5년 전 서영에게 했던 말을 여전히 똑같이 다음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걸 잘 모른다. 다음은 사랑을 내 순간의 진심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 즉 감정을 숨기지 않죠. 그리고 재하는 아직 사랑을 잘 몰라서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채 때로는 가까이 가고 때로는 거리 두기를 합니다. 즉 이건 전형적인 연애의 밀당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감정거리 유지입니다. 우리가 재하의 감정이 진짜 변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려면 그가 거리 유지를 멈추는 순간이 바로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다음은 5화 후반부에서 또 한 번 쓰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촬영 중 갑작스런 현기증이나 혹은 전날 키스와 감정 폭발 후 컨디션이 악화되는 등.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그녀를 발견하느냐입니다. 재하일 수도 있고 남재인일 수도 있고 서영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흐름은 재하가 우연히 그녀의 약을 발견하거나 그녀의 상태를 목격하면서 점점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하가 가장 늦게 알게 되는 쪽으로 전개된다면 이건 곧 두 사람의 러브라인을 위기로 몰아넣는 장치가 되겠지요. 이 드라마는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다시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5화에서는 재하가 다음의 대사 하나하나를 더 깊이 보기 시작하고 그간 외면했던 아버지의 영화 하얀 사랑을 이제는 다음과 함께 다시 쓰기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영화를 통해 재하의 아버지를 그리고 자신을 사랑으로 치유하려는 시도를 이어갈 것입니다.